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3절입니다. 듣기 영역이죠. 비판, 4절, 창의 두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판과 비난.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비판은 긍정적 측면의 가치를 띤 용어인 반면에 비난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비난은 감정적으로 이유, 근거 없이 욕하는 것이지만 비판은 근거 제시를 명확하게 하면서 대안을 말해줄 수 있는 게 비판입니다. 그래서 응당 비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또 비판적 사고, 듣기든 읽기든 비판적 사고가 종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추론은 말하자면 필자 또는 화자 우위예요. 그러나 비판 부분은 독자나 또 내지는 청자가 우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 사고 능력을 듣기 과정을 통해서 평가하는 게 비판이다 알아두시고,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단, 밝혀내는 것은 지금 듣기 영역의 비판은 독자들이 우위에 있어 행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번 가죠. 강연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 반론이면 일단 들은 텍스트, 발화의 내용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발화자의 견해, 즉 주제를 파악해서 그 주제에 문제를 제기할 구석이 없는가 이걸 발견하고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한 반대되는 견해, 여기에 대해서 논평 따위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반론입니다. 자, 먼저 출제 의도의 강연의 내용이 TV 끄기 캠페인, TV를 끄자 이런 차원에 그래서 보면은 둘째 줄에 반론을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연자의 주장, 견해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저 발화 텍스트 말하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가 뭔가 하는 이와 같은 견해,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그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끔 적절하고 타당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반대의 견해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 문제 문학예술에 대중매체가 주도하는 정보화 시대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려는 문화 자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TV 끄기 캠페인의 강연이 있고 이걸 듣는 발화 텍스트입니다. 이 얘기는 TV 캠페인을 적극 주장하는 이와 같은 강연에 대해서 반론으로는 정보시대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는 이건 뭐예요? 가만히 보면은 비판하는 내용이 가장 적절해요, 비판으로. 왜? 여러분들, TV 끄자는 캠페인에 강연을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TV는 매스미디어의 대표적인 정보 매체입니다. 그 TV를 끄자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런 대중매체가 주도하는 정보화 시대에 이런 시대적 추이나 흐름을 TV 보는 건 당연한데 그것 자체를 끄자 하는 데 대한 뭡니까? 반론으로서 충분히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점 반론 연결하고요. 2번 갑니다. 다음은 강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여러분 이렇게 듣기 전에 물음과 더불어 뭡니까? 바로 반론으로 적당한 선택지를 먼저 읽어두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잘 보면은 쭉 보면은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A사이트 메인 페이지에는 검색창 바로 밑에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있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운 보게 되면은 1, 2, 3 해가지고 유현진 그죠? 7차전에 승리를 다짐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연예인들의 누가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있다. 근데 지금 강연의 내용이 검색어 순위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제의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그 다음 페이지 20쪽에서 이에 대해 A사이트 운영진 측은 수학적 알고리즘은 규칙이죠. 여기에 따라서 자 보세요. 그 단락 마지막에 실시간 검색어 상에 올라온 검색어를 검색창에 따로 입력해 검색하지 않고 리스트에 있는 키워드를 클릭할 때 검색하는 경우는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일한 IP 주소에서 중복 입력되는 경우도
한 번 검색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걸 조작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반론을 펼친 나비는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항예술에 다수의 인력이 동원된 여러 명이, 그죠? 한 10명, 20명 팬클럽에서 이렇게 다수의 인력이 동원되어서 각기 다른 IP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보면은 이 사이트, A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말하는 바에서, 그러니까 검색 조작은 없다라고 말하는 주장을 잘 살펴서 거기에 문제 제기를 가져가야 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그죠? 여러 대의 컴퓨터를 두고 각기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서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언급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반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인력이 동원된 집단의 순위 조작 시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하는 게 바로 반론으로 합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임의로 두 문제 뽑아서 지금 반론 제기만 나왔는데 비판적 듣기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독자들의 반응, 반론 제기, 근거 찾기 이런 것입니다. 자, 유형학습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 1장 듣기, 비판. 비판적 듣기는 내용의 적절성, 근거의 적절성 두 가지로 물어갑니다. 내용의 적절성은 청자의 반응. 그러니까 실제 그 강연이나 바라텍스트를 듣고 청자의 반응에 대해서 다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 수용자, 시험 치는 학생들에게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묻습니다. 그 적절성 문제. 다음에 근거, 주장에 대한 근거는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 근거로 합당한가 그렇지 못한가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반론 문제 제기도 가끔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론 문제 제기는 창의의 주관식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만 좀 전에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객관식으로 전개됨도 보았죠. 자, 이 같이 연결을 하면 좋겠네요. 우리 21쪽의 유형학습 보면 비판적 이해에 바라텍스트를 바르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독자 문제. 평가하기 전에 발화자의 견해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들어서 발화자의 견해가 무엇이다. 어떤 화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견해가 무엇이다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할 만한 구석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타당성 있게 반대의 논리로 공략을 하면, 반박을 하면 그게 바로 반론이 되는 것이에요. 자, 밑에 내용의 적절성부터 볼까요? 대화나 토론, 강연, 바라텍스트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의 내용을 듣고 난 후 그 양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 평가하는데 둘째 줄에 보면은 토론이나 대화의 경우 전개 과정상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주로 전개 과정상 청자의 반응이 합당한가 적절한가 따위를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연습해 보죠. 이번에는 청소년을 위한 영사특강이라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듣기 평가는 여러분 들으면서 바로 선택지와 비교 분석하셔야 돼요. 방송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제 읽었죠? 그러면 우리 듣기 전에 미리 그 물음에 따른 물음의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1, 2, 3, 4, 5번까지의 선택지 내용을 빠르게 캐치해 두셔야 돼요. 방송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내용의 적절성. 자, 빠르게 연결하면 우리가 개발 원조위원회의 정식위원이 된 것은 채 1년도 되지 않는군. 우리도 개발 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군. 우리의 경제구매에 걸맞으려면 국민 1인당 공적 개발 원조 기획액을 지금보다 늘려야 하겠군.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공적 개발 원조 비율을 늘려 우리가 세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뭐 이런 따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쭉 상세하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들은 내용과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선택지를 통해서 제거하면서 구분하셔야 돼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 원조위원회 홍보대사입니다. 우리는 2009년 11월에 이것이 2010년도에 수능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2010년이면 작년 얘기가 선택지에 있었죠. 거기다 1번 적어놓고 회원국이 되었다. 반세기 되기도 전에 원조 대상국에서 원조 제공국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넷째 줄 갑니다. 총액이 연간 1억 달러를 넘거나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개발 원조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번
그다음 국민 총소득 대비 원조 비율은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3번. 금방 1, 2, 3번 쭉 들으면서 우리는 실제는 이렇게 읽기, 문자를 통해서 보고는 있지만 이게 실제 발화 텍스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락 볼까요? 우리가 해방 이후부터 원조 대상국 신문에서 벗어나기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 액수는 현재 가치로 환산이 6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반면 지금껏 우리가 남을 도운 액수는 48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독일 국민들 중, 자, 밑줄 그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남을 도울 여력이 남은 힘이 있겠느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거 딱 들었다면 문제의 답이 4번임을 알겠죠? 왜?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공적개발 원조 비율을 늘려 우리가 세계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려운 우리 국민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그 힘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여기 나오는 뭡니까? 개발 원조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들의 생각이 있음을 말미암아 볼 때 4번이 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뭡니까? 내용의 사실적 이해, 세부 내용의 사실적 이해와도 통하죠. 자, 다음 2번 근거의 적절성 볼까요? 여러분, 근거는 주장하는 글에서는 주장에 대한 뭡니까? 논거. 그러니까 주장이 있다면 어떤 견해에 대해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 세 줄 있죠.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반드시 상기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문의 주장과 근거 논거에서 역사가의 해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은 의미가 없다. 저 보세요.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런 문장 구조의 표현이 나타나면 그건 앞 내용의 주장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러면 근거를 논설문에서는 뭡니까? 논거 이렇게 얘기해요. 자, 2번 갈까요? 역시 들으면서 선지와 대조해야 하고요.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자가 내세운 주장의 근거가 아닌가. 남자는 어떤 주장을 해요? 그 근거로 합당치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시간입니다. 시사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켜 학교 폭력을 줄이려는 이른바 학교 경찰 제도가 이 내용의 화제예요. 말하고자 하는 화제. 대토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문가 두 분이 나오는데 남자, 최근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의 58.9%, 학부모의 85.1%가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남자가 얘기죠. 남자가 내세운 주장의 근거를 물었으니까 1번, 거기다 1번 학교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진단이 있죠. 이 설문 통계는 학교 폭력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기 대책을 운운하는데 그러기에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 3번 보세요. 거기다 3번.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이런 표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행동이 나타나고 있죠. 자, 3위자 여자 있습니다. 남자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의 주장의 근거를 물으시니까 남자의 말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날 학교 폭력은 조직화되어 학교 사회에서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5번. 오늘 학교는 학교 폭력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얘기 나오죠. 학교 경찰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학생의 72.5%, 학부모의 82.2%가 이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4번. 4번 보시면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경찰 제도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마지막에 여자 보세요. 여자.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극단적인 학교 폭력도 있지만 그 외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폭력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학교 폭력을 극단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자, 복합적인 양상, 다양한 학교 폭력의 양상, 이런 지적은 누가 한 얘기다? 여자가 한 얘기지 남자가 주장한 바에 대한 근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학교 폭력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하여 답이 2번입니다.
정확히 이해두시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자, 우리 교재 24쪽에 4절 창의. 어떻게 보면 창의 이 글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창의 부분은 대부분 보면 특히 비판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사유하십시다.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그리고 필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 그리고 그 반대되는 내용의 주장을 반론이라 그런다. 여기로부터 출발을 한번 하기 바랍니다. 자, 부정과 긍정의 이분법적 논리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주관식을 이끌면 오히려 객관식, 아주 뭐 이것일까 저것일까 헷갈리는 객관식보다 훨씬 점수 따기가 용이합니다. 어쩌면 말이죠. 자, 이런 어쩌면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능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아, 주관식, 이건 뭐 별것 아니야 라는 이런 방향으로 이어가면 큰 무리수가 없고요. 또 몇 번의 아주 간단한 글쓰기 훈련만 이어두시면 큰 무리수가 없다는 것 우리 명심해야 될 겁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 1번 갑니다. 다음 강연을 잘 듣고 연사의 견해에 반대, 반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사의 견해를 먼저 파악을 해야 그에 따르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연사가 말하는 주장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동일한 화제에 대한 얘기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한 반론일 수가 없습니다. 자, 60자 내외 조건도 지키고요. 자, 그러면 듣기 대본이 나오는데 이 대본이 연사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 견해를 파악해요. 자, 최근 박물관의 문화강좌, 화제는 박물관의 문화강좌입니다.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부상했습니다. 과거 백화점 문화센터가 교양의 강좌 수준에 머물렀다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문화교육사업은 이보다는 전문화하고 있는 추세라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러한 문화강좌는 주로 역사학, 미술사학, 문화인류학 등 인문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된 강좌 신청이 10분 만에 마감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자, 밑줄 그어봐요. 문화강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라는 것, 요것도 한번 참고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글을 쭉 이어가다가 그러나 하면은 바로 앞문장에 대한 부연적 성격의 반대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나 뒤쪽이 계속 그러한 기조를 유지해 간다면은 반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쪽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문화 강좌들이 대중적인 취향과 요구에 충실한 나머지 점차 수준이 낮아졌다. 자, 문화 강좌의 수준이 낮아진다. 필자의 주장입니다. 일종의 한계 있습니다. 강좌를 개최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사회사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홍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속사정도 있습니다. 언론에 홍보하여 널리 알려진 행사에 수강생이 적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강사를 초빙하고 소위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강사를 초빙하고 강의 내용도 일반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자, 거기 밑줄 그어봐요. 일반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이렇게 보면은 뭐 일반 대중들의 문화적 수준을 좀 아래로 봤죠. 하향 평준화 얘기하면은 이런 점에도 반론, 문제 제기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대중은 문화 강좌에 대한 뭡니까? 바로 대중의 수준은 그렇게 낮지 않다. 그렇게 낮다면은 앞에서 말한 뭡니까? 바로 문화 강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게 10분 만에 인터넷 그 문화 강좌가 지금 매진이 될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필자의 주장을 살살 정확하게 인지해 가면서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서 이런 문제로 반대로 연결해 가면 적절한 문제 제기가 되겠구나. 이런 것을 들으면서 탁탁 간략하게 메모, 간단 메모 이렇게 해두세요. 특히나 중장기적인 강의 계획 없이 일회성의 이례적인 행사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은 전달할 수 없고 대체로 상식적이고 교양적인 수준. 강의 자체도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그 연결고리, 이런 지속성이라든가 장기적인 그런 안정된 깊이 있는 책에 있는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 초기 상태다. 그러니까 이 문화 강좌라는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에 완결하게 인프라가 구축되고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금방 얘기한 대중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점, 문화 강조에 대한, 그 다음에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향후 발전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되지, 이게 낮다고만 해서 뭡니까? 이게 조금 문화 강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만 내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어가죠. 해서 요컨대, 자, 요컨대 중요합니다. 그러나도 중요하고 요컨대는 요약하여 말하자면, 요점만 추려 말하자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주로 요컨대 뒤쪽에 필자의 주장이 압축되어 있어요. 보시죠. 지나치게 대중을 의식하다 보니 눈높이는 맞췄지만 품격까지 조율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연자는 지금 화제인 박물관의 문화 강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평가의 가장 그 근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대중의 수준이 낮다. 그게 맞추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가 됐다라는 거, 또 시스템이 아직까지 온전치 못하다, 이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점을 문제 제기로 우리가 설득력 있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답 예시갑니다. 대중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 대중의 수준이 그렇게 낮다면 인터넷에 진행된 강좌 신청이 10분 만에 마감되는 사례,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대중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호응하고 있고, 즉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바로 대중의 수준을 가늠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대중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룬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호응도가 널리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행 초기 단계죠. 향후 발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의 두 가지 점을 두고 정답 예시문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시면은 조건 몇 자입니까? 60자 내에 맞춰 쓰시면 큰 무리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 기준표도 잘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그죠? 어떠하다? 그러니까 A 뭡니까? 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 조건이 1, 2, 3, 4 있죠. 정답 기준에서. 그리고 B, C, D 이렇게 점수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 한번 착안하셔서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주관식은 늘 이렇게 정답 기준표를 조율하시면서 참고해서 이해하면서 글쓰기 연습을 하시는 게 점수 따기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25페이지까지 기출문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유형학습 한번 해보죠. 창의적 생성, 적용 및 대안 탐색. 여러분, 적용 및 대안 탐색입니다. 이 유형은 제시된 발화를 듣고 이에 대한 청자의 반응으로서의 창의 능력, 즉 글쓰기 능력입니다. 주로 반론 제기, 견해 비판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은 내용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파악하여 반론을 할 때는 필자의 견해를 먼저 파악하고, 필자 즉 화자, 이 화자의 견해에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데 착안하셔요. 그래서 필자의 견해 주장을 파악하되 그 근거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자 주장하는 막연히 주장만 나눌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문이다 식으로 필자의 주장의 근거들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기가 쉽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듯이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01번 도움닫기 예제입니다. 헬리코박터, 많이들 요즘 알고 계시죠?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방송 내용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라. 자, 물음은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기업을 비판해보라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고, 그러면 보기의 기업을 비판하라. 일단 보기의 기업이 보기를 먼저 읽어두는 게 좋죠. 최근 헬리코박터균에 대항하는 제품들을 출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대부분 헬리코박터의 정식 억제 효과가 있다고 과대포장된 동그라미, 과대포장된 각종 기능성 유산균 발효 음료들이다. 심지어 헬리코박터균에 정식으로 억제한다는 유산균을 강화한 김치도 선보였고 같은 기능의 계란도 시판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업들이 헬리코박터균은 뭡니까? 유해 세균이므로 없애야 한다는 취지. 그렇다면은 이 강연의 내용이 과연 뭘까를 한번 판단해보고 여기 기업을 비판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대 광고는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식으로 몰아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강연의 내용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자, 오늘은 내과 전문의이신 최장수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인의 위장병의 주범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 교수가 전문가니까 그 최 교수의 견해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헬리코박터균은 위장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철분, 결합, 단백질까지 빼어서 난치성 빈혈을 유발하는 나쁜 균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최 교수의 견해가 나오겠죠. 최근 독일학자들은 헬리코박터균이 어린이들의 질병 감염을 막았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흉악한 우리에게 유해하다고 알려진 헬리코박터균이 설사병 등을 일으키는 나쁜 병균에 맞서 싸우는데 어떤 면역력을 길러준다 뭐 이런 얘기죠. 싸우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헬리코박터균이 유해 세균이다. 근데 그 유해성이 아니라 유익한 세균이다 임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헬리코박터균은 없애려고 약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왜 충격적인 발표가 되겠네요. 꽤 그렇습니다. 과연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려고 독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논란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환자 중 실제로 위궤양으로 발전한 사람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유의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런 최 교수 얘기. 자, 기자, 그 외에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까? 최 교수. 이제는 연구정에 따라 얼마든지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과학 저널에서도 위생 개선과 항생제 발달로 헬리코박터균이 인간의 몸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최 교수의 얘기는 뭡니까? 주장은 바로 헬리코박터균이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 인체에 해로운 세균이다. 그리고 위장병, 위궤양 등을 일으키는 그 주범이다라고 알려졌는데 그것이 아니다. 유익한 세균의 면역력도 강화해주는 세균이다. 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려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것은 아직 소수의 시각이지만 세균 박멸을 최대 가치로 여기는 현실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최 교수는 헬리코박터균이 뭡니까? 유해한 세균이다라는 일반론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취지에서 헬리코박터균은 유해 세균이라고 알려진 것은 뭔가 재구되어야 하며 다시 생각해 봐야 하며 지금 대부분의 최근의 연구 사례들이 유해한 세균만은 아니다. 면역력 정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기의 내용의 기업들은 헬리코박터균이 뭡니까? 유해 세균이니까 무조건 박멸하자라는 시각으로 나아갔어요. 그죠? 이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가져갈까?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기준의 시각과 새롭게 밝혀진 긍정적 측면 파악됐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헬리코박터균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부정적인 기능 외에 긍정적인 기능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기업을 비판해 봅시다. 보기는 헬리코박터균에, 그러니까 보기 기업들은 부정적인 한쪽 측면만 일방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부각시켜 상품 판매에만 목적을 둔 기업의 행태와 의도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기업의 해당 기업이 부정적인 측면만 강하게 부각시켜서 우리 일반인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비판해 가면 가장 적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예시가 사실은 제 강의도 조금 그런 구석이 없잖아 있겠지만 저도 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연된 글쓰기 내용이 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보다도 더욱 매끄럽고 부드럽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 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주관식 해석의 답안이 A, 그 점수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연결로 득점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확신하면서 자꾸 쓰는 연습, 그리고 우리가 듣는 과정을 통해서 음성 언어라는 그 전달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일단
문자에 쓰기 텍스트로 된 읽는 내용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도 단지 뭡니까? 이 전달 과정만 조금 다를 뿐이죠. 그래서 실제 들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읽는 걸 가지고 계속 훈련하면서 가끔 가다가 듣기 실제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연습하고 해석해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듣기의 기본 이론 학습입니다. 갈무리 실전 문제는 문제를 한목에 몰아다가 문제풀이로 모두 다 갖다 뒀으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는 갈무리 실전 문제도 실제 들으면서 훈련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듣기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이제 읽기입니다. 문항수가 가장 많죠. 40문항이에요. 주관식 한 문항. 조금 전에 우리가 듣기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사실, 추론, 비판을 했죠. 읽기도 그 평가 요소의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런 것이 평가 기준이고 요소예요. 그에 따라서 문종, 읽기 텍스트는 여러 가지 듣기보다는 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듣기는 뭐 인터뷰 내지는 뭐 프레젠테이션, 강연, 토의, 토론 이렇게 한정적인 대본이 나오지만 읽기 텍스트는 얼마든지 전문적이고 미세한 부분까지도 다룰 수 있는 계제가 되죠. 왜? 문자 언어로 전달이 되니까요. 그래서 읽기가 40문항입니다. 집중해서 연결하셔야 될 겁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